안녕하세요. 네볼리의 임윤선입니다. 이제 대망의 패스트, 더 베스트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1, 2, 3편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가 많았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절망에 빠지고 그 와중 한 줄기 희망이 비치는 듯 하다가 다시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야기하는 저도 힘듭니다. 까미도 힘들었을 겁니다. 죽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패스트 환자가 되는 일도 피곤한 일이었고, 패스트 환자가 안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해가 바뀌고 맹추위가 왔거든요. 12월이 되고 11월이 되자 패스트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숫자가 확연하게 하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끔찍한 죽음 속에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혈청, 그 혈청도 계속 다시 개발이 되면서 효과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됐냐? 혈청을 맞자 100%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하는 숫자가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쥐를 보면서 기뻐할 일은 이일밖에 없을 겁니다. 쥐가 나타났습니다. 오랑시가 패스트의 그 소나기로부터, 무시무시한 소나기로부터 해방되는 듯 보입니다. 이 도시의 해방의 예감은 출발하려는 선박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선박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면서 나아가고 있다. 생존자들을 가득 채운 채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전진은 아닙니다. 숫자의 오류를 이야기하려는 듯합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숫자가 높을 때 리우는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억지로 봉인시킨 채 일을 해야만 했죠. 근데 숫자가 하강되자 동정심이 다시 봉인된 동정심이 빠져나올 일이 생깁니다. 왜? 그의 동지 타루가 결국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하죠. 혈청 주사를 몇 번 까먹은 것 같아. 리우는 차마 타루를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타루가 누굽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간호를 하기로 합니다. 리우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어머니한테 그 간호를 부탁하고요. 타루가 나가려는 리우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리우,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대로 말해줘요. 당신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타루가 그 두툼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웃었다. 고마워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싸워보겠어. 그러나 지는 판이라면 깨끗하게 최후를 마치고 싶어요. 그러나 타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날이 악화됩니다. 리우가 묻죠. 좀 어때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네요. 환자를 날마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패스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 나타나는가 하면 굳게 뿌리를 박았던 곳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패스트는 한사코 사람들을 한 번 더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열심인 것이었다. 홀연히 자취를 감추는 듯 보였으나 다시 한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타루가 되었죠. 결국 타루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몸 한 구석에서 가장 근원적인 어떤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듯이 결국에는 숨을 거둡니다. 그의 친구 리우는 다른 일을 진찰하느라고 이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리우는 굉장히 큰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자신은 비참하게 지고야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갔는데 자신의 동지 타루가 죽자 그는 이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갔다라고 생각할 무렵 다시 절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야기할 무렵 갑작스레 느닷없이 다시 사랑 이야기를 꺼냅니다. 패배감에 짙어져 있는 리우에게 엄마가 다가옵니다. 베르나르야, 고단하지? 아니요. 그들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침묵. 그때 그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님을,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기네들의 애정을 그 이상으로는 드러내 보이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머니, 침묵, 그냥 너 피곤하지? 아니요. 하면서 묵묵히 자기를 쳐다봐주는 어머니 속에서 위로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슬픈 것인지, 리우에 대한 감정이 어디에서 온 것인 것 역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리우는 이긴 것이 무엇이던가 단지 패스트를 겪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억을 가진다는 것, 우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추억을 가진다는 것, 애정을 알게 되었으며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만이 오로지 그가 얻게 된 것이었다. 이 슬픈 비극을 같이 겪으면서 그들은 추억을, 우정을, 애정을, 그리고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리우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 전보에는 요양원에 있던 아내가 일주일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 잔인합니다, 까미.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몹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는 다만 자신의 고통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 이것은 여러 달 전부터, 그래, 그리고 이틀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똑같은 아픔이었다. 리우의 아픔은 아랑곳 없이 오랑시에는 일상에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금 기차가 사람을 태우고 연기를 뿜뿜 뿜으며 다닙니다. 얼싸안고 끌어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재회의 감격을 즐깁니다. 사람들은 추위도 아랑곳 않고 광장에 나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교회에는 감사 기도가 넘치고 모두들 소리치거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이름 없는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잿더미 속에서 그마저 부족해서 잿더미 속에 녹여버린 사람들의 어머니, 배우자, 애인들, 그들에게만이 패스트가 계속되었지만 누가 그 같은 고독을 영원히 생각해 주겠습니까? 리우가 대표적인 그 패스트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투를 그 누구보다도 사투를 벌이면서 패스트와 치열하게 싸웠고 가장 사랑하는 이 둘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몇 달 동안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그저 떠나보내야 했고 전우였던 타루는 자신의 침대에 뉘어놓고도 정작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본인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들게 싸워야 했을까? 아무리 마음속에서 동정을 지우려고 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봐도 과연 그것이 쉽게 될까요? 그는 계속 아직도 패스트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람베르와 함께 도시를 걷게 됩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기쁘게 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패스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립되어서 열망했던 것은 관계의 결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관계마저 모두 다 단절당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곁에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열망하면서 지냈다. 뜨거운 애정과 체온을 달라고 혹은 습관을 돌려달라고 전력을 다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들의 결핍은 관계였고 결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야 리우는 슬픔과 허탈함에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났는지 까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렴풋이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패스트를 겪으면서 어머니와 타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정한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히 얻을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어두침침한 항구로부터 공식적인 축하의 첫 불꽃이 솟아올랐다. 온 도시는 길고 은은한 함성으로 그 불꽃들을 반기고 있었다. 코타루도 타루도 그리고 리우가 사랑했으나 잃고만 남자들과 여자들도 그리고 죽은 자들도 범죄자들도 모두 잊혀졌다. 그래, 리우는 모든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그들과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사 리우는 각오했다. 입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패스트에 희생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아니 적어도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폭력에 대해 추억만이라도 남겨놓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즉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는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만이라도 말해두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끝맺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쓸 결심을 했다.
이것이 알베르 까미가 끝내 하고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까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그 이방인 때문인데 알베르 까미를 이방인을 통해서 좋아하게 된 사람으로서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온도가 사뭇 놀라울 겁니다. 그 냉소적이었던 까미가 어떻게 이렇게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나 하나 하고요. 저 또한 처음에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울림은 아마도 까미가 이 책을 썼을 때도 제 겨울은 40대고 제 나이와 비슷할 거예요. 저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간의 거리가 불편했던 20대, 30대를 지나고 40대가 돼서 연애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는 정말 해야 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었더니 까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책을 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는 세계 1차 내전, 2차 내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를 겪었고 그것에 대한 추억을 가진다는 것, 우정을 알게 됐으면서 그에 대한 추억을 가진다는 것, 애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얻은 점이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참 나이가 보인다 라고 하는데요. 가사 때문이에요.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나를 떠나 산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르베스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